전 세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본 글로벌 인터넷 TV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조명하고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수렴해서 모국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12월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해외 각처에서 벌어진 유권자 등록 실태, 그리고 특히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 그것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후보가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협전을 함으로써 미주 동포사회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 기간 중에 중앙재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LA 평통 협의회 박천웅 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엔요, 미국 공화당 한인 후원회 유이상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 우리가 지적한 대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상 처음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천웅 고문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유이상 의원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애를 많이 쓴 만큼 과연 공은 어떤 것이고 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요번에 미국에서 12개 공간에서 선거인 수가 86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94%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숫자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123% 상회하는 그런 수치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미주 사회에서 재국민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투표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모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미주에 사는 재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미주 한인사회 LA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 등록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적은 열의를 가진 유권자 캠페인에 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여러분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 4월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주 동포들, 해외 동포들에게 이런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 반기고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선관위에서 파견된 이제 선관위 위원들이 와서 과연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한인회 상근 부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좋은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는 방안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동포사회에서 특히 로스앤젤레스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가 그렇게 많이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참 의지는 좋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우편 투표라든지 기왕 주는 거 모든 사람이 자유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었으면 아마 이번 대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유이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철웅 고문은 중앙대외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면 물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그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을 텐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 유이상 의원이 지적한 방법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제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공직선거법의 그 통과를 볼 때 많은 제약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국외 부자자는 우편으로도 전자라도 그리고 대리 그리고 또 순회 어느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은 재국민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들은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총영사관에 직접 가서 등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이제 국회에 그렇게 안을 올렸지만은 국회에서 각 정당 간의 그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러한 그 국외 부재자와 동등한 그러한 권리를 주지 못하고 반쪽짜리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은 완전히 불신판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못 믿는다고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지역에선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 무더기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정치권이 미국의 교민사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할 때 우편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서 등록을 할 때도 내가 누구다 신분증을 좀 간단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 불신사회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지금 이해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당이 이건 미주 지역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할 텐데 또 우리한테 유리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해외 동포들이 그 차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은 과거의 모습에서 발전을 해서 현재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 상태가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년 미국에 살면서 선거를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미국의 많은 숫자, 즉 한 25% 정도의 투표자들이 우편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미 대선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것은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일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뢰하는 사회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외 동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서 우리 동포들이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한 그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자유스럽게 도입해 주면은 아마 우리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더욱 빛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이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박철웅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참정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권한이 해외에 산다고 해서 일부 제약적인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건 반쪽짜리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참정권을 쥐어주게 되면은 복수국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수국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상호간에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양국 간의 우위와 더불어서 권익과 권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제 국민은 영주권자나 또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참정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참정권의 회복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약시켜 놓고 하나의 정말 온전한 참정권 행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지역적인 그러한 방대한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 LA면은 LA 총영사관, 뉴욕이면 뉴욕 총영사관, 이렇게 미국 내 12개의 총영사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약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메일, 다시 말해서 전자 등록, 그 다음에 순회 등록, 그 다음에 직계가족 등록으로 허용돼서 마지막 그 10여일 동안에 많은 숫자를 등록해 했지만은, 이것도 좀 더 일찍이 그것이 되었더라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등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철웅 고문께서 제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은 정치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의 정치권이 왜 그런 제약을 해야 되는지, 방금 전에도 약간 지적이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아프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 정당 간의 이해 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구체적인 이해 득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서로 간에 제 국민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유리한 그러한 판을 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것을 오픈했을 경우에 과연 제 국민이 우리 당을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 네. 그 사전에 여론조사 내지 모든 것을 귀합하여 본 결과 불리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약을 시켜서 오픈하지 아니하고 네.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참정권을 준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지적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바로 그런 지적이죠. 그러면 우리 유이상 위원은 미국 공화당 후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한국의 그러한 행태하고. 우선 미국에서는 이 유권자들이 상당히 솔직하면서 자유스러운 진실된 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는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후원자들도 정치권에서 돈을 내서 유권자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돈을 내서 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그것을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참정권이 주어졌다는 명제가 주어졌으니까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4년 후에는 정말 귀한 우리의 참정권이 모든 동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이상 위원의 지적은 그 한국의 정치권이 그야말로 미국식의 모든 국민한테 참정권을 허용하려면 조금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뭐 발전되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박철웅 고문께서는 재외 선거인 등 신청 마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가져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끝났죠. 예. 그럼 과연 그 현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총 추정 제외 선거권자 수는 223만
2,507건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86만 6,170명, 네. 일본이 46만 2,509명, 중국이 29만 5,220명. 이렇게 이제 큰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은 요번에 등록한 숫자를 보게 되면은 22만 3,557건이 10.01%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국외 부재자와 재국민 간의 그 괴리에서 온 네. 저조한 수치라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국외 부재자는 벌써 신고율이 13.46%가 됩니다. 그러나 제외 선거인은 4.7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약이 있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아진 것이고, 이 제약이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오픈이 된다면은 더 많은 그러한 등록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선거권의 제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권의 제약이라는 게 그 정당 간의 이해관계. 그런데 그 지금 한국의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아닙니까? 물론 예. 통합진보당도 있지만 미미하고. 그럼 과연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그 해외 등록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것이 통과를 볼 때 재국민의 그 전자 등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계가족, 네. 이것은 이 안을 먼저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 안을 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판에 양당이 조율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의심스러운 것은, 등록은 이렇게 해놓고 투표는 예전과 똑같이 총영사관에 와서 국외 우편 투표는 부재자나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국민이나 그곳에 와서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등록은 쉽게 전자 등록으로 했고 그 다음 대리 등록도 했고 순회 등록도 했는데 그 먼 거리 10시간씩 차를 타고 온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과연 투표할 수 있을런지 저는 그것이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네. 그 한국의 정치권이 그 해외 동포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이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고 제약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약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런 제약 하에서 현재 그러한 숫자가 등록을 했다는 거, 20만 이상이 등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 사실 선거는 생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를 찍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점을 보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함으로써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하는 선거로 이것을 승화시킨다면은 아마 이번에 그러한 제약이 다음번에는 국가 발전을, 우리 한민족의 발전을 이바지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이상 의원의 지적은 그거군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해외 동포 누구 찍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등록을 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찍든 찍을 거 아니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겠죠. 예, 그래서 그 상황, 그 시대의 현상에 따라서 그 투표권자들이 누구를 투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 시대에 필요한 투표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각 정당이 노력하는 것이 제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 LA에서 발간되는 그 한국계 일간지가 지적을 했습니다. 고작 2,500달러가 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500달러는 총영사관에서 투표 등록에 필요한 그러한 그
비용으로 네. 2,500달러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된 그 선거 비용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알았습니다. 비용이 작아서 알았습니다. 등록률이 낮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유이상 의원이 20만이나 등록을 했으니까 많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숫자상에는 20만이지만은 퍼센테이지 상에는 10%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선거는 모든 분들이 예측을 하다시피 지금 10만 표가 될지 20만 표가 될지 차이로 아마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얘기해서 20만이라는 숫자를 지금 간과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분에게 굉장한 아마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철웅 공께서 미주 지역에 등록한 숫자가 86만이라고 그랬죠? 예.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5.94%. 만약에 미주 지역에서 모든 유권자가 등록을 한다면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선거권자 수가 바로 86만 6,170명이고 등록한 숫자가 5만 뿐이 아니라 5만 1,45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5만 명밖에 투표를 못 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5만 명. 네. 그럼 우리가 화제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86만 명이 모두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한다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5만 명 갖고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만 명 가도 캐스팅 보드를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5만 명이 이분들은 자기가 투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 계신 친척, 친구 분들에게 반드시 전화해서 자기의 의견과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최소한도 3분 내지 4분 이상의 아마 자기 동지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주동포의 5만여 표는 아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등록 지난 총선 때 투표 퍼센테이지가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50% 미만이었고 요번에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40%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국민 등록을 전자 그 다음에 순회 그 다음에 직계가족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편리하게 지금 등록을 했지만은 네. 투표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총영사관까지 가서 투표할 수 있겠는가? 네. 이번 투표에 이것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5일서부터 10일까지가 투표 기간인데 그 전에라도 빨리 각 정당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등록과 마찬가지로 투표도 순회 투표소 최소한 순회 투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대선 양상을 보면은 투표를 아침부터 한다고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퇴근 때 나가자 그래서 몰려 나갈 수 있듯이 만일에 한국에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서로 비등한다 할 때는 분명히 많은 숫자가 미국에서도 참석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한 표가 정말 한국 대통령을 뽑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심만 생긴다면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12월 19일 날이 투표 날이죠. 투표 날이죠. 네. 우리는 제 공간은 12월 5일부터 10일입니다. 그때 주중입니까? 주말입니까? 한 주일간 한 주간 끼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단지 내가 어떻게 편리하게 가서 투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전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이까지 와서 투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역시 여러 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등록은 쉬웠지만 알았습니다. 투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빨리 속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지적은 그 한국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쓴소리 없습니까? 그런 아. 문제에 대한. 물론이죠. 우리 해외 생활이 누구든지 시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표의 권한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우리가 희생을 하고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밝힐 자료는 없습니까? 예,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한국 정부에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좀 재국민을 향한 어떠한 공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재투표 수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참석시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뭐 복수국적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현재 제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13만에서 20만이 되면은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만 보더라도 LA는 18만 명이 있고 뉴욕에는 16만 명, 시카고는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한국의 그 국회의원을 숫자를 안배하듯이 미주에도 현지에서 LA에서 한 명, 뉴욕에서 한 명, 시카고에서 한 명, 현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된다 같으면은 이거는 모든 제 국민들이 앞장서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한국 정치에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미주 LA나 뉴욕, 그다음에 특히 워싱턴 거기에서 그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미주 인사들, 그다음에 발 빠른 사람들은 한국 가가지고 뭐 비례대표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그 가까운 예가 박지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 거는. 현지 재국민이 현지에서 뽑자 이거죠. 현지의 재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재국민 숫자로 한 명을 뽑자 이거예요. 그런 제도를 안 주는 건요. 아까도 지적한 대로 한국 정치권이 그 해외 동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또 그 의견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참정권이 주어져서 한국의 대선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속했던 지역에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화당을 위해서 지금 수년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 국회에 나갈 국회의원을 뽑는다 하는 것은 아마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주를 대표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각 정당이 과연 얼만큼 미주 동포를 생각하느냐,
그거를 배려해서 한 명 혹은 두 명, 각 정당별로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것이 이 동포 사회를 정말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형태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 정말 미국에 사는 동포로서 원치 않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있습니다. 유이상 의원은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쭉 듣고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정치에 발을 들지로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저처럼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이십니까? 36년 동안에 미주에 살면서 영주권자로서 정말 가져야 될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제2조 2항에 있듯이 제 국민의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왜 시민권을 따고 한국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고, 여기에서 진정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의무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그 사람들의 권익과 권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얻어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영주권자에 한해서. 그렇죠. 영주권자에 한해서. 그렇다면 재국민이라는 것은 영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재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시민권자도 보호받을 건 미국 정부입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들어갈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외국인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자세에서 한국 정치에 이렇쿵 저렇쿵 문제가 있다는 지금 얘기죠. 현재 미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시민권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래라 잘하라 감나라 자춘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영주권자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의 표현을 하고, 우리가 취득할 참정권,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의 외국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거기에 지금,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인터넷 방송이 세계를 이제 한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러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민권이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하는 그렇게 얘기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 조국에 기여하는 것은 아마 영주권자가 기여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러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여기서 다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근거를 둔 미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한민족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최고의 발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애국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시민권자도 바탕은 한국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까 번에 우리 유이상 위원께서 5만 명이라도 그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86만이라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86만이면은 분명하게 대선은 당락사고가 되죠. 그렇죠. 그게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거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전체를 봤을 때 선거라는 것은 대개 의견이 반반 나눠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느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그 당시
현상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표의 향배가 6대4 혹은 5.5 대 4.5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이지 네. 100만이다 그래서 100만이 한쪽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일은 없습니다. 네. 네. 문제는 지금 우리 유이상 의원이나 박철웅 고문 마음속에는 각자 어떤 대통령이 새 후보 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두 분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와 조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물론 미국의 주류 사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은 그 미국 정부의 딜에 따라서 그 자기네 이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정치권과 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치권과 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표권입니다. 예. 그런데 한인 사회도 물론 뭐 그렇겠지만 아직 미미하지만 히스패닉 사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히스패닉 사회가 그 지역의 그 의원을 뽑을 때나 대통령을 뽑을 때 히스패닉 사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우리 히스패닉 사회에 득이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몰아주자, 이 의원을 지원해주자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거의 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안 가겠지만 8, 90%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이 히스패닉을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는 실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느 대통령이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랬을 때 모든 투표권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한 대로 정치권이 정말 그야말로 미주 한인사회를 믿질 못해서 투표권에 대해서도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도 제약을 하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뜻을 모았다. 누굴 지원하겠다.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선거의 중요한 팩트는 그 시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위해서 어느 대통령이 좋은가? 제가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뽑혀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선되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당선이 되고 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을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바꿔간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 관점을 찾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께서 분명히 이번에 선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갈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주 사회에서 제 국민들이 누구를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 선거법에 의해서는 전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SNS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은 네. 어느 모임에서든지 그런 데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모임에서 토론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누굴 대통령이 적합한가.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선택은 어디에서 오느냐. 언론을 통해서 온 선거 공약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주의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전 세계에 있는 그 유권자 등록을 마친 제 국민들은 그 나라마다의
그 배경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을 것이다 여기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미국에 사는 제 국민으로서의 입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 과거 정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통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정책들을 누가 계승하고 누가 컷을 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네.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에 지정한 것처럼 해외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국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오늘의 좌담을 통해서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유권자 등록에 대한 공과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좌담을 보시고 과연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뭔지, 또 해외 동포들을 지원해 줘야 될 점이 뭔지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해외 동포들의 권익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글로벌 인터넷 TV는 www.3sn.co.kr로 클릭을 하시면 MBS라고 뜹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방송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미주 지역에서의 방송은 11월 말 glintv.com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